꽁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러운 합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술 좀 짝짝 쳐 마시라고. 제목,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여동생이랑 남편이 합체를 했네. 뭐?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고? 이 미친 것들아. 원제 이란성 자매, 쌍둥이죠. 저희 동생과 껴안고 있던 남편.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머리가 깨질 듯 혼란스러워 여기다 여쭤봅니다. 솔직히 막 길게 주절주절 쓰고는 싶지만 제가 살면서 글이라는 걸 처음 쓰는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사무실이기도 해서 최대한 짧게 그리고 핵심만 쓰는 점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저의 고향은 대구고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죠. 결혼한 지는 3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이직을 준비하던 중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 곤란을 겪던 중에 저희 집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어 의논 후 동생을 저희 집으로 들이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 신랑도 여자 혼자 타지살이는 위험하다며 우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어요. 저희 신랑의 직업 특성상 평일 중 3, 4일 정도는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평일 내내 출장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은 저희 신랑이 5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에 있다가 올라온 날이라 그걸 기념해 좀 이른 저녁부터 저와 신랑 동생 이렇게 3명이 음식을 푸짐하게 주문을 해서 그리고 집에서 술자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새벽 1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 저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잠시 눈을 떴는데 신랑이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고 동생 역시 많이 취했는지 소파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 정리가 대충 끝난 신랑은 아내인 저를 부축해 그대로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누웠고요. 그랬는데 다음날 오전 6시 반, 잠에서 깬 저는 동생의 방에서 동생과 남편이 서로 껴안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옷은 다 입고 있었어요. 옷은 입고 있었는데 방 한쪽 구석에 동생의 브라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옷은 입고 있었고 속옷만 벗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남편은 똑바로 누워 팔을 뻗고 있었으며 동생은 그런 남편 쪽으로 기대어 아니 거의 품속 깊이 파묻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동생은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죠. 남편 품에 형부 품에.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받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후 두 사람을 추궁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은 너를 안방에다 뉘어놓고 나온 뒤에 다시 거실로 나와가지고 자리를 마저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처제도 너처럼 골아 떨어져 있길래 부축을 해서 방으로 데려다 줬지. 그리고 누웠어. 그런데 그 많던 접시들과 더불어 음식들까지 그 뒷정리를 나 혼자 다 하면서 그와 동시에 술이 떡이 된 성인 2명을 옮기고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기도 했고 또 술 기운이 확 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처제방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 같아.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로 없었다. 내 솔직히 말할게. 자다가 중간에 정신을 살짝 차리긴 했는데 그때도 술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내가 처제방에서 잠들었던 사실을 망각했어. 그런 만큼 그 어둠 속에서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넌 줄 알고 그냥 껴안은 거야. 그리고 그대로 아침까지 잠을 잤던 건데 근데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을 하지만 껴안은 거 말고는 절대 아무 짓도 안 했다. 생각을 해봐라. 세상 어떤 미친놈이 옆방에 마누라가 있는데 그 미친 짓을 하겠냐.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처제인데. 참고로 저와 동생은 몸매와 키는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얼굴 생김새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란성이라 달라요. 그리고 동생 입장.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형부가 날 뒤에서 껴안고 있었어. 순간 깜짝 놀라 형부를 뿌리치고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기운을 쓰려니까 속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거기다 머리도 너무 아프고 진짜 토할 것 같아서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같이 나란히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반대쪽으로 떨어져 누워 있다가 속이 너무 옥죄는 기분이라 속옷을 풀어 던진 후 다시 누워서 끙끙 앓다가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야. 그랬는데 내가 왜 다시 형부랑 끌어안고 있었는지 그건 나도 정말 모르겠다. 진짜야. 그냥 이불을 안 덮고 있어서 그러다 추워져가지고 잠결에 나도 모르게 다시 붙은 것 같아. 뭐 그런 추측을 할 뿐이야. 그리고 형부도 말을 했지만 언니가 걱정하는 일 절대로 없었다. 내가 아무리 잠결이라도 그렇지 그건 진짜 확신해. 제발 믿어줘.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이도 없고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돼요. 도대체 왜 신랑은 거기서 잠이 든 것인지 암만 술 기운이 올라도 그렇지 실수로 처제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아니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무튼 그렇게 서먹한 일요일을 보낸 뒤 신랑은 다시 지방으로 출장을 갔고 동생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선 언니가 걱정하는 그런 일 절대로 없어 믿어줘 등등등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단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이렇게 글 쓰는 겁니다. 정말 저 두 사람을 믿어도 될런지요.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심장이 터져 나가는 기분입니다. 뒤에 추가 있습니다. 댓글 1번 했네! 했어! 했구만! 그렇구만! 2번 술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다 알걸? 아무리 술이 떡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닌 뭐 그런 미친 꽐라 상태가 됐다 해도 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중간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스프링처럼 일어나 도망친다. 그런데 뭔 개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 개도 씹다 뱉을 인간들아. 크, 대댓글 맞아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아니 필름이 끊겨도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술이 확 깨져. 그런 만큼 형부인 거 알고 엄청 놀랐다면 술도 바로 깰 거고 뭐 토하니 어쩌니 그런 기분 그거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 진짜 막말로 죽은 듯이 잠든 거면 모를까 누군가를 부축해 옮길 힘이 있을 정도이거나 또 속옷을 벗어 제낄 힘이 있는 정도라면 절대 저러고 잠들지는 않죠. 아니 근데 어지럽고 힘들어 도망은 못 간다면서 그건 또 훌러덩 벗어 던지네. 훌러덩 2번 그래도 남편은 어느 정도 아니 뭐 거짓말이라 해도 말 자체는 되게끔 했는데 동생의 거짓말은 이건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지 같아. 아니 세상 어떤 처제가 지 형부가 술김에 그것도 내 방에서 뒤에서 껴안고 있는데 물론 아내라고 착각을 했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랬는데 그대로 다시 잠이 들고 거기다 속옷까지 벗는다. 이게 말이 돼? 나는 단 1도 납득이 안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에선 셋 중 하나죠. 소리를 지르면서 언니를 부르든지 그게 아니면 아 형부가 나랑 언니를 착각했구나 이러면서 형부를 깨워 돌려보내든지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거실이나 언니한테 가서 자든지. 근데 뭐 힘들어서 그냥 잤다고? 그지 같아. 3번 형부인 걸 알고 순간 깜짝 놀랬지만 힘이 없어 브라만 벗고 다시 잤다. 4번 솔직히 쓰니도 알고 있죠. 저 두 사람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동생이 하는 말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이건 같은 여자라면 누구나 다 잘 알지 않나요? 아무리 술떡이 됐다 해도 형부가 껴안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 알면서도 속옷을 벗었다. 이건요 지 형부한테 더러운 마음이 없지 않고서야 절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충격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저 미친 년놈들 버려야 한다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에휴, 그래 뭐 남편 놈이야 헤어지면 그냥 남이지만 동생은 어쩐다니. 아이 미친년. 어우 어떡해. 5번
뒷정리까지 하고 나니까 지치고 정신이 없어서 처제방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저도 술 좋아하고 만취한 경험도 몇 번 있지만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술이 완전 꽐라가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뭐 부분적으로 필름이 끊겼다 해도 아침에는 항상 아내 옆에서 깨거든요. 아무리 취했어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자야 할 곳으로 갑니다. 이건 그냥 미친놈이고요.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 자기를 껴안은 게 형부인 걸 알았지만 속이 안 좋아 일어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대한 멀리 떨어졌고 답답해서 속옷을 벗었다. 나 진짜 살다 이런 별 개소리 다 들어보네 진짜. 이거 쓴이분이 뇌피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를 하든 저놈들은 년놈들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추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동생은 그냥 내보낼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하나 너무 혼란스러운 게 이 와중에 남편이 장문에 카톡을 보내왔네요.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너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잘 알잖아. 이러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요일까지 있어야 하는데 급한 것만 해결하고 내일 바로 올라오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 얘하고의 관계도 걱정이에요. 지 말에 의하면 당시 속이 너무나 답답했고 일어나면 바로 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속옷도 벗은 거라고 하는데 옥죄어 와서 얘가 막 울면서 그러네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형부한테도 물어봐. 내가 속옷을 벗고 자기를 꼬셨는지 어쨌는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우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방 구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집 구하면 바로 나가겠다고. 이제 저랑 형부 얼굴 못 보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선 그냥 당차게 바로 이혼하고 동생하고도 연 끊어버린 후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고 싶은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뭘 어찌해야 하는지 하루 종일 멍하고 그냥 잠만 자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니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단칸방을 구해서라도 얘 혼자 살 집을 구해줬을 텐데 도대체 왜 같이 살 생각부터 했던 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밉고 후회스러워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댓글 1번 아직도 사랑해요. 이지랄 끌끌끌끌 뭐 시간을 돌려 웃기고 있네. 니 뇌나 돌려. 아이고 머리야. 그 미친 꼬라지를 보고도 아직 사랑 타령을 하다니 너야말로 진정으로 난년이야. 댓글 2번 혹시 거기 집 주소가 NGC야? 이거 뭐 완전 동물의 왕국이구만. 3번 주정뱅이 10년 경력 여자로서 말합니다. 동생이 하는 변명 저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떡이 되어도 저런 일은 없습니다. 고로 쌍으로 난놈 난년이거나 아니면 이 글이 주작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4번 추각을 보니까 그냥 평생 당하고 살겠구만. 그렇구만. 5번 그래 그렇게 처제랑 바람난 형부들이 많지. 우리 고향에도 그랬어요. 당시 그 집안은 아주 쑥대밭이 됐는데 여튼 저 두 사람 이제 너 모르게 만난다. 언니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내가 좋아? 언니가 좋아? 이렇게 밀월을 즐기면서 말이죠. 집에 알리세요. 집에 알려서 아작을 내버려야지. 후회는 딱 한 번만 하라고 이 멍청아. 뭐 사실 뭐 진짜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처제랑 형부랑 바람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TV에도. 또 옛날에는 또 뭐 그 처형이랑 바람나가지고 뭐 동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처형이랑 바람이 자기 언니랑 남친이랑 바람이 났는데 그 충격으로 자살해버렸는데 나중에 뭐 장례식장 와가지고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더 잘 살게 이지랄 했던 것들도 있고 아마 기억날걸요 여러분. 엄청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런데 설마 진짜겠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술 작작 마십시다. 개 되지 말고.